제338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환경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로 책자 3쪽입니다. 환경자원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983억 7,218만 6천 원, 특별회계 201억 8,378만 원, 총 1,185억 5,596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9,552만 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274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비저오염 저감시설 전기 사용료,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등 1,248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기후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지방채 이자 등 8억 4,205만 2천 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생활 폐기물 수지 분반 및 이면도로, 청소 대행 사업 등을 위해서 10억 602만 6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도시농업과는 자일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반영해서 5억 2,704만 6천 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호 의원님.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윤상희 국장님 이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 예, 그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 그 예산을 240만 원 일부 추경을 했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예. 예.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피해가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많나요, 과장님? 대부분이 멧돼지 피해입니다. 멧돼지 피해가 많고. 예. 지금 포획하시는 분들이 의정부 관내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재? 저희 역사분들이? 그 피해 방지단에 8분이 있습니다. 8분 계시고. 예. 근데 그 인력이 부족하진 않나요, 과장님? 사실은 좀 부족한 편인데요.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 하셨고, 그래서 또 경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그런 뭐 수련 면허라든가 뭐 이런 자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더 이렇게 확대하고 싶어도 좀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좀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편성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왕왕 그 멧돼지 피해 지역 내 뭐 자일동 포함 뭐 호원동에 산자락 기습에 있는 그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멧돼지에 대한 피해, 뭐 이제 뭐 농사 관련된 피해도 있겠지만, 농작물 피해도 있겠지만 또 그 대인의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모집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물론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리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 지금 관내 과장님 소음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의원님이 이동소음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차량의 그 불법 그 소음, 그 배기 경적 소음 이런 거 하고 오토바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경찰서하고 해서 합동 단속을
저희가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또 홍보를 좀 해서 그 주요 대로변에 현수막을 저희가 부착해서 이번에 그 장암동 그 서울 들어오는 초입에 현수막을 개첩을 했죠, 과장님. 예, 저희가 4개소 개첨했고 또 행정계 시대도 다수를 개첨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지점이 촉보가 되고 이제 타격 그 확인이 됐는데 뭐 저희가 이제 과장님과도 소통을 했지만 서울에서 이제 그 의정부로 들어오는 장암동 입구 이디야 커피가 지금 대부분 자동차 동호인들이 직결지로 지금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관내 경찰서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고 순찰 시간을 이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일전에 얘기했던 그 주민들이 계속 그 현장에 그 불법 배기 통을 가지고 이제 직결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가는 게 불법 유턴해서 이제 민저 IC를 통해서 이제 일산 가는 방향으로 아예 고속도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포천 가는 방향에서 양평 IC 이번에 새로 뚫린 양평 IC 쪽으로 해가지고 새벽 시간대 이제 폭주한다는 그런 첩보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망타진하게 해서 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이전에 이제 경찰 순찰차가 12시 전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 자동차 동호인들이 시간이 좀 빠졌다. 그 시간대에는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배제가 됐는데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게 심야 시간부터 이제 0시, 02시로 이제 이 친구들이 시간을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경찰과 협조를 하긴 했지만 담당 과에서도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왜냐면 거기가 이제 그 장암동 토입뿐만 아니라 호원동 쪽에 있는 주민분들, 그 아파트 단지도 있기 때문에 또 심야 시간대도 배기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점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우리 기후 에너지과 과장님. 네, 기후 과장입니다. 예, 대부분 이제 국비 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전기 자동차랑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계속 진행하죠. 네네. 추경은 이제 4억 그리고 전기 이륜차는 이제 추경 이제 160만 원 정도가요.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수요가 있나요, 과장님? 예, 수요가? 수요가 많습니다. 이번에 그 하반기에도 바로 7월달에 공고를 했는데 당일날 다 소진이 됐고 지금도 대기하고 있나요? 예,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그 자동차 대리점에서 계속 일단 접수를 받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물량이 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직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니까 거기서도 조금 주춤하는데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네, 수요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도 시민들의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소음과 좀 같이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한데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 확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자동차 배기음도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이 없는 장점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추경 포함해서 46대를 이제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100대 정도로 2배 정도 올려서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일단은 수요 조사 시에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인 이제 검토 확대에 좀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폐기물 운송 차량 정비 관리 그거 좀 어떻게 지금 이번에 추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폐기물 운송 차량 그 정비 관리 예산 잡아놨죠? 예, 5천만 원. 예. 어떻게 좀 어떤 내용들이죠? 저희가 이제 이제 우리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도권 매립지로 이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차량들이 6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들의 지금 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곧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좀 발생이 돼서 이번에 좀 세우게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죠? 이번에 5천 좀 예 5천만 원이죠. 예. 그 중에 이제 유류비가 있죠. 정비 관리비 그리고 보험료. 예. 그 차량이 총 6대 관련된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예, 세부 알겠습니다. 자료 지출 내역을 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생활 폐기물 수지 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 대행 지금 사업에 지금 예산에 좀 그 34억 추경 예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지금 이면도로 지금 청소 업체가 어디서 지금 이면도로를 청소를 하고 있죠? 이면도로는 지금 5대 청소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 업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또 추가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그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뭐 거기가 이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본ye산 세우지 못했던 금액이 34억인가요? 이면도로 지금 청소 비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맞나요? 그 팀장님 한번 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그 이번 추경 예산이 본 예산 성립하지 못했던 금액이에요? 34억. 예.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유진형입니다. 그 생활폐기물 수지 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 사업에 계상한 8억 5,8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매년 건설로임 단가로 원가 산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매년 그 임금 단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1회 추경 때 그 물가 상승분하고 비슷하게 건설로임 단가 상승분을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저희 재정 그 조정 여건상 2회 추경 때 하는 것이 예산 저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돈을 올린 거 추경을 올리게 되었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건설로임 단가 상승분에 대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그 추경 금액입니다. 그 노임 단가가 언제 상승된 그 지침이 언제였죠? 그 기준일이? 기준일은 2024년 9월 1일 달에 9월 1일 날 이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로임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2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 초에 원래는 그 변경 계약을 통해서 증액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 요건상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네. 예, 네. 앉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예, 우리 그 돈호가 과장님, 예, 이번에 그 과장으로 진급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율동 생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 이번에 이제 예산이 좀 부족했는데 추경 예산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이번에 세웠죠? 3억 증액하게 예, 되었습니다. 3억 증액하면은 지금 관련된 그 공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계속 저희가 총 19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더디게 돼서 아직까지 저희가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건축 공사에 관한 그 업체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절차 중에 있고요. 이번에 그 3억이 증액이 되면 건축 공사 업체 선정과 그리고 뭐 착공 그런 그 나중에 준공까지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죠. 아울러서 이제 생태 마을에 대한 생태 학습, 학생들을 위한 그 생태 체험관도 같이 두 가지 이제 그 목적으로 이용이 될 텐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건축물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 예산이 아직 잡혀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TV라든가 그 뭐 기본적인 이제 기반 시설들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네.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좀 시간 지나서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이교 의원님. 환경정책과에다가 조금 질의할게요. 지금 이번에 비조모염 저감 시설이 전기료만 지금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더 굉장히 필요하고 또 건물을 짓는 그런 분들하고의 재개발하시는 분들하고의 분쟁은 어떻게 할 거고 전담은 누가 할 건지 이런 계획은 좀 해봤어요? 예산은 지금 어디서 받아서 하나요? 시에서 전체 시 예산인가요? 예, 저희 지금 여기 전기 사용료는 시 예산입니다. 지금 이제 김포시에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을 나갈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대안을 잡을 것인가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시에 대한 이해 아세요? 네, 하여튼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시고 앞으로의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기후에너지과 늘 오셔서 열정적으로 시민의 갈등과 또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우리 기후에너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또 지난번에 또 국장님하고 면담도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 같지만
또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이런 문제를 시민의 갈등, 그다음에 궁금증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 DN에서 거기 그 도시가스에서 적자 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해줬다. 이거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계속 뭐 이익만 볼 수도 없는데 빼버린 적자로 인해서 우리는 도시가스 깔아줄 수 없다가 원인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요구하고 또 환경 때문이라도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네, 저희도 이제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연료전지 사업과는 별개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좀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따라 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옛날부터 이제 진행이 이제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그 종중이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이 문제가 돼서 계속 검토하다가 이제 진행이 안 되다가 요번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이제 연료전지하고 또 연계해서 이제 사실 이제 그거가 이제 좀 됐었는데 뭐 그거하고는 뭐 별개로 이제 토지 사용 승낙 문제라든가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또 재정한다면 또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그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한번 그 도하고 뭐 대륜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문제점을 찾은 중에 너무 감사한 게 연료전지와 도시가스를 분리했다.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건 D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연료전지를 해야지만 도시가스를 깔아준다. 저도 참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그 문제점을 찾아줘서 저는 내심 너무 감사하다. 노력한 그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잖아요. 잘 심려를 끼치지 않게 그분들의 마음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방법 또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 자원순환과 과장님 앞으로 갈 길이 멀으니까 질문은 이제 잘 하셨고요. 네,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제 극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네. 빛나는 사람이라 역시 이제 과장님 되셨어요. 이제 지금 우리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셨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초대해서 갔어요. 그거를 해놓고 앞으로의 문제점, 장점, 단점을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해서 좀 많은 부지를 좀 탐색을 해봤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저류지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설치를 하고 또 그 자연재해가 조금 있었고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은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또 계속 나가봤어요. 이용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낮에 가면 이용객이 없으니까 저희가 어제는 일부러 저녁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상주하면서 있었는데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도 좀 나눠보고 이용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점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는 곳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겨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사실 면적이 조금 좁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넓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최대한 있는 거를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보면 좀 어제 저녁에 나가 보니까 살짝 어두운 면이 좀 있어서 야간 조명 등을 좀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심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거기서 가보면서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갔는데 저는 이제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강아지들이 과장되게 표현하면 튀기겠다. 너무 덥다. 그리고 애들은 이제 물을 좋아하는데 음소대 덥다. 그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그 강아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데려간 보호자에 대한 보상은 뭔가 그 떼약 밑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한 거는 등등을 좀 보완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꼭 넓어서만이 아니라
강아지들이 걷는 것도 산책도 중요하지만 냄새 맡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연구를 해서 제가 장소를 꼭 평지만이 아니라 그 약간 산 중턱이라도 이렇게 우리 산 많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돈 안 들이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를 또 요번에 이제 저변이기 때문에 또 수해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시작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반려견 동물까지 배려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되게 감동적이고 타 지역에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타 지역도 제가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네.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우리 의정부 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대안이 조금 더 업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시동물과의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누차 얘기지만 잔일이 너무 많아. 늘 표현이 농사 10마디 기지나 100마디 기지나 기계로 갈아붙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하시는 일은 조문조문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노동과 직원들한테 불평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법 작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멋지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에서의 빛나는 과장님이 이제 국장님 되셔서 내심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환경자원국장 잘 부탁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한나 의원님.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 설명 오셨을 때 제가 각자 이렇게 다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원순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원순환 과장님 항상 제가 많이 이렇게 청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에보다는 좀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사진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진입니다. 웨딩홀 앞에. 네, 예. 예, 저렇게 저녁에 잔치가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보기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는 취하고 계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그 청소 시간 외에 저게 이제 나와 있던 상황이라서 저 기동 처리반을 활용을 해서 일단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거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 내 보내신 분들을 저희 그 건물주분을 찾아서 이제 뭐 이렇게 막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청소하는 시간대에 좀 이렇게 내놓아서 적기에 이제 수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있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진 더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저기 또 더 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크게 확대해서 찍은 부분인데요. 저 자리에 네.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치워지면 또 저렇게 나타나고 먼저 번에 지나올 때는 스티로볼 같은 큰 박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박스가 아직도 있나 여기가 쓰레기 수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무단투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저쪽은 뭐 CCTV를 설치할 만한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저 현수막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무단 투기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조치를 좀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누가 그 가까이에 사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차에다 싣고 와서 외진 버리고 가는 건 지역이라. 아닌가 싶고 예. 지금 저기 현재 오늘 아침에 찍은 거라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예. 보면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예. 그 저희가 그래요? 이제 그 파봉을 일단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를 하기 전에 이제 파봉을 해서 이제 무단 투기한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긴 하는데, 네네. 뭐 그렇긴 하는데, 예, 하여튼 이렇게 저쪽 지역은 좀 순찰 우리 무단 투기 단속반을 활용을 해서 뭐 자주 순찰을 하든지 뭐 현수막도 갖다 좀 붙이고 해서 이렇게 무단 투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꾸 치워주면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자꾸 투기를 할 것 같아서요. 조치를 잘 예.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세호 의원님. 네, 조세론입니다. 저는 뭐 큰 틀에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문한 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특별하게 예비비에 관해서 말들이 많이 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장님께 아마 그 1%로 맞춰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 조례를 있으면 조례를 발의하셔서라도 그 법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기후에너지과는 빼버려 가는 과가 이계 의원님 얘기해 주신 것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쓰레기 봉투가 의정부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쓰레기 봉투 제작이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봉투 값을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씩 매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타시군과에 비교했을 때 우리 시에서 20리터 값이 제일 비싼 게 의정부시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줄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줄이면 지금 의정부시 예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한 40억 정도의 그 쓰레기 봉투값에 이익을 나니까 그 부분은 좀 저는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뭐 나가는 비용도 상당히 많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더 줄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는 농작물 피해 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호 의원님. 김조호 의원입니다. 올해 도농과 이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동물 등록제 비용 감액하고 다시 재편성했죠? 네. 예, 그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동물 등록은 저희가 동물의 유기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동물 등록제 그 비용의 이게 통계목 간 그 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칩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10,000원씩 써 있고요. 그리고 칩을 직접 그 심는 데 들어가는 시술비가 10,000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입을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하게 됐고요. 가격이 인하가 돼서 7,700원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술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그런 예산 변경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구입을 했던 그 칩이 그 150개 정도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2차로 동물병원에 배부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시술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서 통계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칩은 150개인가요? 하반기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칩은 하지 않고 지금 시술 비용이 10,000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소진이 되나요? 소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그 일단은 동물병원에서 대부분 네. 그 의사들이 확인하고 동물 지금 강아지랑 고양이 둘 다는 아니고 강아지한테만 칩을 지금 강아지, 시입하는 고양이 다 둘다 가능한데요. 강아지는 의무인데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부분들도 좀 이게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양이들도 왜냐하면 버리는 유기묘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향후에 과장님 이런 아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강아지들 총 여기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이 지금 의정부에 관내 지금 몇 마리 정도 되죠? 저희가 2008년부터 시스템상 입력이 가능한데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 동물 수는 한 4만 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매월 240건에서 250건 가량 그러면은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그 반려견은 지금 4만 마리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집마다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등록되지 않은 이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네. 과장님 그 현수막이나 홍보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강구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도비랑 12 예산 매칭 사업이죠? 이게 그 도비하고 12하고 50%씩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50% 매칭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됩니까? 본 예산에는요? 내년도 저희가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 예산 수요 조사에는 올렸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1,4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1,400만 원. 금액 단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향후에 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가 등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울러 좀 한 가지 이와 같은 뭐 결이긴 하지만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반기 도비 시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전반기에 다 소진됐죠. 중성화 수술 지금 한 90% 정도 소진됐습니다. 예, 소진됐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추가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했는데 비행 예산가에서 전액 삭감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반기 때 본 예산 성립을 시켜서 지금 남아있는 지금 길고양이 TNR 같은 경우 몇 두가 지금 다 소진이 됐죠?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이 450두 계획인데 424두 어제까지 실적이 424두 거의 이제 마감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제가 이거를 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 이미 소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고양이는 이제 전반기 때, 그러니까 날이 따뜻할 때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9월이나 10월달에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전반기 때 TNR 중성화 수술을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 또 길고양이들이 이제 새끼를 또 이제 포태에서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은 또 이제 개체수가 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또 많은 또 길고양이들이 새끼들이 죽게 되는 거죠.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캣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전반기 하반기 둘 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성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좀 더 넉넉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주세요, 의원님. 하나가 이제 폐기물 자원순환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새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막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혹시 그 상가 주변으로 좀 그 비가 온 뒤거나 이렇게 해서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또 신곡 1동이나 송산동에도 그 저희 지역구에 청소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요즘에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열 맑은물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최수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 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상액보다 433억 1,130만 3천 원을 증액한 1,639억 7,4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상액보다 433억 7,630만 3천 원을 증액한 1,642억 8,8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회계는
기정 예상액보다 6,500만 원을 증액한 3억 1,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상액보다 58억 3,513만 5천 원을 증액한 509억 3,3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상액보다 374억 7,616만 8천 원을 증액한 1,130억 4,0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5년 2월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세일 의원님.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상하수도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때문에 좀 그런데요. 일단은 전 부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회계인데 1% 예비비를 좀 맞춰주셔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뭐 기획 예산과랑 같이 좀 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송산동 송산 1.6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사업 뭐 친수 사업에 이제 5년간 해서 한 2,260억, 또 밀락 2지구 공공하수처 증선에 한 1,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좀. 하수과장 김상욱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밀락이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금액이 이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금 받아서 활용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문화단지랑 고산지구랑 향후 이제 들어올 법조 타운 정도의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법조는 안 들어와서 법조 들어오기 전까지 시비가 좀 투입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1,100억 정도 되는데요. 시비가 200억 좀 넘게 좀 투입돼야 되는 게 있어갖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타지역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2030년까지는 좀 가능할 거로 판단되고요. 이제 BTL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업비가 한 1,100억 정도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BTL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는 저희가 지출할 거는 없고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제 20년간 분납을 해야 되는데 국비 70% 매칭을 받아서 시비 30% 해갖고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 시비로는 해마다 한 32억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32억 정도면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비 정도라 생각을 하고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우려되는 거는 현재 이제 하수도 요금이 조금 현실화에 안 맞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좀 이제 현실화에 맞게 좀 조정을 하면은 그 대형 사업 두 건에 대한 좀 그 사업비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거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 쓰는 거 말고 일단 특별회계에서 처질 없이 좀 진행하셨고, 웬만해서는 저희 시비 안 쓰게끔 특별회계에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 하수도 요금 이제 인상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심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가 안 그래도 상하수도 요금도 계속 올리고, 그다음 효율화는 다 말씀하신다가 폐기물도 다 올려가지고 지금 좀 시민들의 볼매의 소리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사실 많은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를 못 주는데 그거를 다시 또 걷겠다고 하면 뭐 공공요금이긴 하나 당연히 효율화에 올려야 되는 건 맞으나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차후가 됐든 좀 의회하고 협력을 하셔서 또 시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협의해서 한번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지호 의원님.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우리 최설
국장님이죠. 이제 진급 축하드립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맑은물 운영과 과장님. 지금 일단 맑은 운영과는 뭐 총괄적이지만 가장 그 양날의 검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과라고 보여지는 게 상하 수도료에 대한 어떤 그 추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전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채무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부분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것도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 그 현장 위주로 가서 확인하고. 또 이러한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바로메타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행률이 좀 올라가고 있죠. 체납에 대한 부분에 예, 상당히 환수율이. 예, 최근 5년 봤을 때 최고 수준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 어떻든 이제 계속 경기 장기화된 전기 집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일시불로 뭐 상환할 수 있는 뭐 업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분할 상환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사업자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도 어떤 시의 노력이 아닐까 보여지고 아울러서 이제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사가수도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공공요금 그리고 그 통신요금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2-3개월 또는 3-4개월 정도 장기 연체가 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지금 그 가구에 상당한 채무 디폴트,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경제 상황, 우리의 지금 그 채무 상황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지 시스템을 연동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그 장기 상하 수도에 대한 어떤 장기 미납되는 개인 가구를 얘기하는 건데 업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가구는 모니터링을 해서 복지 그 주민센터 복지과로 같이 연동시켜서 그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가장 그러니까 일가구 자살 사건의 가장 이제 공통점들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 수사 자료나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상하 수도료의 장기 연체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수도과 과장님. 예, 이번에 지금 일본 금액이 감액된 게 있어요. 세계 물의 날 행사 급식비인데 이 급식비가 당초에 100명인데 왜 예산이 그 4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물의 날 행사? 올해 3월 20일 날 이제 상송 보호구역에서 정활동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급식비가 이제 당초에 이제 8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총 인원이 45명이 지금 이제 행사를 참여하게 돼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당초에 초대를 하지 않았나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 식사를 했던 대상? 맑은 사무소 직원입니다. 직원분들. 근데, 근데 처음에는 100명을 예측을 했는데 왜 45명밖에 오지 않았죠? 아직 업무가 좀 많이 바빠서. 금액이 단가는 많지는 않지만 과장님 주문합니다. 나중에는 정확하게 급식비잖아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서 그러니까 뭐 크게 대략적인 게 아니라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 급식 어차피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니까 몇 명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그 금액 단가가 크든 적든 간에 이런 그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좀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0%가 도달이 안 됐어요. 100명 초대했는데 45명 홍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숙과 과장님. 예, 이번에 좀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이제 금호 배수구 하수관로 이제 정비 사업 이제 거의 마감됐죠. 네네.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더 이제 좀 관로가 이제 성립된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감액 예산이 한 1억 3천 정도 이제 감액이 됐는데 네네. 그 원인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저희가 원래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시비가 좀 더 많이 투입이 된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비 처리한 거에 대해서 정산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환경 관리비라든가 뭐 안전 관리비라든가 그다음 기타 요일들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 이게 공사비가 좀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정상 금액이 정상 발생된 금액이 남아 겁니다. 있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정상 금액 남아 있는 거를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네. 그거 1억 3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네.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과장님. 우리 하수처리과 과장님. 네. 이번에 하수 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 네, 예. 추경 예산 세웠죠? 네, 예. 과장님. 그거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그 당초에 10억 5,600만 원인데요. 3억 8,700만 원 더 계상해서 1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계상했는데 저 톤수가 저는 좀 그 정확하게 저 톤수가 몇 톤이에요? 지금 월간 그 톤 양이? 저희가 한 15,000톤 한 3,000톤 정도 된다. 1,300톤 예. 절로 보낼 때 수도권 매립지로 보낼 때는요. 예. 저희가 그 슬러지는 그러니까 민간 위탁하고 그 수도권 매립지 양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작년에 본 예산할 때 한 9개월치 정도밖에 그 예산이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 정도 지금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한번 자료 한번 보세요. 그 특별회계 관련된 하수처리과 그 자료를 보면은 네. 지금 요 수선 유지비로 해서 지금 월간 톤, 월 톤으로 볼 때 1,080톤으로 잡고 있나요? 1,080톤? 네. 월로 볼 때요. 양, 그 뒤에 팀장님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또 과장님보다는 우리 실무 팀장님이 답변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팀장님, 그 지금 슬러지 양이 지금 월 그 단가 그 톤 수를 지금 몇 톤으로 잡고 있어요? 그 단초 본 예산에서 1,080톤으로 잡았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추경에서는 108톤 증가해가지고 증량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88톤입니다. 1,188톤이죠. 그럼 증감분이 되는 게 지금 이유가 원인이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당초 그 민간 위탁 처리 나갔던 거에서 그 환경관리공단 그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 악취 관련해 가지고 공사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완료가 돼서 추가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 매립지에 대한 그 원인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원인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추가 물량으로 받아준다고 해서 이제 증가된 물량입니다. 됐던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요번에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하면서 전문가랑 법률가 자문을 받으려고 예산 세웠다가 요번에 삭감시켰죠. 1,500만 원? 예, 맞습니다. 예. 왜 예산 세웠다가 다시 삭감한 원인이 뭘까요? 그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에 세웠던 거는 이제 협약하기 전에 어떤 그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그게 좀 필요했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제 순조롭게 그 피맥에서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전문가라든지 그게 이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요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감액을 했다. 그럼 이거 당초에 이걸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근데 본 예산 작년 본 예산 할 때도 굳이 이거를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대부분이 우리 그 실무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뭐 오히려 훨씬 더 전문가 이런 뭐 말이 전문가지 법률가보다 훨씬 더 많은 전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생적으로 또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굳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그 예측한 대로 이거 감액이 돼버리네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예산 세울 때 혹시 이게 좀 저희가 사업비가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공부는 하지만은 그 전문가 의견이 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해서 혹시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과장님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법률가를 해봤자 뭐 말이 법률가지 뭐 그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법률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용을 오히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자생과에 대한 어떤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판단도 충분히 가치 있는 판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든 뭐 이 부분은 이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용이 되긴 하겠지만 가장 향후에 그 예산 성립할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기호 의원님. 네, 우리 소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우리 최수정 과장님. 네. 이번에 아주 승진을 축하드려요. 언제나 과장님 되실까 그랬더니 드디어 과장님 되셨네요. 팀장님 때도 오시면 꼭 과장님 느낌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환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운영과장님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운영과장님보다는 수도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비슷한 수도
과장님이 하수도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연륜 있으신 예. 이번에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나 돼요? 그 네. 연평균 말씀하시는 네. 그 지금 요번에 받았어요? 예, 이제 원인자 부담금은 크게 이제 한 두 가지로 정도로 나뉘는데요. 일반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아니 원인자 부담금이 뭔가가 아니라 받은 금액. 예, 받은 금액이 현재 저희가 올해 350억 정도. 네. 네네.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는 200 네. 예, 200 한 4, 50억 정도 그렇게. 네, 지금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의정부시의 재정을 어떻게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가. 돈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혼란하고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원인자 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통합안전화기금으로 돌려서 우리가 의정부시의 살림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좀 안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거는 그 이제 납부하는 분이 그 이제 원인을 발생시켜서 납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걸 예를 들면은 이제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에서 예, 이제 알 원인자 수 부담금을 있어요. 예, 받는데 예. 거기에 필요한 목적물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받은 거는 하수 처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갔고요. 하수 처리장 증설하는 데에만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과장님의 과장님으로서의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든지 특별하게는 목적 사업이 있죠. 그 목적 사업을 긴급할 때는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조례가 통합안전화 기금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거를 안 돌려주겠다가 아니라 1년에 우리가 보도된 것처럼 이자가 12억쯤 나가니 이자를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해서 1년이나 2년쯤 융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좀 특수한 게요. 저희가 이거를 받아서 뭐 몇 년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맡겨놨다가 또 바로 갖고 오고 하는 게 조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바로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여튼 이제 큐를 던져서 고민 좀 저는 이제 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이제 예산이 이렇게 또 들어왔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담당 과장님 말금물 사업소한테 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대익 과장님 하수 처리장이시죠? 네. 이번에 이제 아주 맑은물 사업소 모두가 비 피해로 굉장히 많이 긴장됐고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이제 그 중약천 넘칠까봐 그 주변을 다 돌아보고 저도 거기 하수 처리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서 이제 거길 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지금 저희가 그 요번에 이제 저희가 저희가 좀 지대가 났습니다. 그 3개 처리장이 있는데 1 처리장이 조금 지대가 났고 2, 3 처리장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지대가 났는데 그 빗물의 그 위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교통에 이제 많이 찼어요, 돌에. 근데 요번에 피해는 딴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중랑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산물이 해갖고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게 찬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원인은 중랑천 수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구조물은 이제 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빗물 못 들어오게 차수벽 공사를 조금 요번에 좀 더 시행할 생각이고요. 거기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면 되는데 예전에 검토했습니다. 10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근데 이제 그 100억 한 것보다도 이제 가장 저희는 이제 시설물 피해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더 도로보다 더 건물을 높여갖고 나중에 향후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럼 현대 사업은 언제 준공돼요? 저희가 2031년 정도 되겠습니다. 31년에 계획하고 내년에 착공하죠. 네, 예. 그러면 그 기간에 네, 예.
이런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 저희 주셨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차수벽이라든지 그것에서 저희가 더 보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 최소화지. 만약에 중랑천 소위가 홍수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 들어오는 거는 차수벽이라든지 그걸로 지금 보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차수벽으로 보완이 될까요? 우리 변전소 다 잠긴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의정부시 있죠. 네, 예. 그럼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차수벽으로 가능한지 대안이 뭔지. 일정 부분은 가능합니다. 100%는 아닌데 예. 그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그 중랑천 수위 계약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퍼내도 중랑천 수위 역류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 그쵸. 하수로. 예. 그거는 저희가 예. 그래서 그 최대한 이제 저희 도로에서 저희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빗물을 일정 시간 지연을 시키는 거죠. 차수벽이라는 게 완전히 밀폐가 아니고 빗물이 넘쳐서 왔을 때 우리 시설로 들어온 거는 일정 부분 시간을 지연시켜 줌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빗물이라든지 그 중랑천 수위가 낮아진다면은 다시 물 빠져나가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다. 예. 변전실에는 30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변전실도 지금 저희가 중랑천 수위라고 그게 지금 평지겠지만 올려놨습니다. 예, 수위를 예. 잘 지금 100억이라는 거 용현동에 예. 지난번에 우리 민현식 국장님이 네, 예. 계속 이제 수해 때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예. 그때 특별회계에서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쓰셔가지고 펌프장을 묻어줘서 지금 굉장히 용현동이 아주 순환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법적으로 묶여 있는 거를 그때 국장님이 아주 지금 이 상태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펌프장을 이제 만들어서 순환이 돼서 지금 거기도 지금 100억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의정부 시민의 그 예산 문제까지 고민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100억을 들여야 되는 건지 안 들여야 되는 건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간이 펌프장을 좀 묻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이제 뭐 영구적인 시설이라면 가능한데 네, 제가 네. 5년 뒤에 네. 그게 이제 완전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최소한을 해서 뭐 차수벽이라든지 거기 안에도 저희가 그 배수 펌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올릴 때는 그 100억이라는 돈이 5년 뒤에는 유명무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예. 지금 기후 변화가 하도 심하고 지금 현재 예측 불허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고민해 보자 이런 의미로 우리 권대희 과장님께 여쭤봤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 보완이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안심이 되지만 저 또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고민하셔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뭐 잠깐 차가 막히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지난해 우리 변전실 물에 잠겼을 때 의정부가 난리가 났듯이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안전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참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안 짚고 가려고 했는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이제 이 목적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빼먹어서 쓸 수 있는 돈이 돼 버려요. 이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시 쪽으로 특별회계에서 130억을 해줬죠. 130억 중에 얼마 받으셨죠? 30억 받았나요? 그리고 아직 100억 남아있죠. 그거 빨리 받아야지 다음 그 목적에 관련된 사업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안 받고 계속 갖고 어디다 빌려주고 가만히 계셔도 뭐냐면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신가요? 우리 운영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괜찮아요? 그거 계속 냅둬도? 쓰면 안 되는 돈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와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그 일반에게 관련한 부분까지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적 사업이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재정 상황이 뭐냐면 지금 100억을 바로 갚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목적 사업으로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려고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뭐 돌려막기식으로 한다라는 부분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거를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정말 처리장 제가 차수벽 세워놓고 나서 효과 제대로 본 거 봤습니다. 넘칠 수 있었는데 차수벽으로 뭐냐면 잘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올 때는 진짜 대비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냐면 해주시고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관련된 부분들 정립 잘 하셔서 뭐냐면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 또 재정이 힘들어져서 뭐냐면 우리 특별 회계에 관련된 부분 좀 이쪽 1번 회계로 땡겨 씁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는 저희 재정 상태로서는 뭐냐면 그거 쉽게 오케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뭐냐면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위에서 제 방향이 그렇게 잡혔다고 해도 뭐냐면 우리가 당장 이 특별 회계로 할 수 있는 목적이 분명히 사업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흔들어 버린다고 하면 내년 당장 올해 사업도 안 된다라는 걸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제 담당 과장님들이나 제 책임져서 하시는 팀장님들 잘 명심하시고요. 특별 회계 순세계 잉여금 이거 지금 헷갈릴 때 아니거든요. 저희들 자체부터 뭐냐면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예. 네, 이계욱 의원입니다. 의사를 발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받아들이는 건 각자가 받아들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특별 회계를 통합안전화기금으로 돌려서 써라 말아라가 아니라 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회계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고 싶고 서로가 다 재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라는 의미에서 질의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 뭐 이해 못하고 발언한 거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관련된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